자, 이제 봐보세요. 자, 기말고사 보느라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일단 이미 본 시험은 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이 2학년 기말고사랑 지금까지 내신을 좀 둘러보고 내가 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을 이번 방학 때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요때 뭘 꼭 해봐야 되냐면 자소서를 꼭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소서를 한번 1, 2, 3번에 맞춰서 써보고 내가 쓴 자소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일단 실제적으로 이 입학사정관들은 3학년 때 활동은 잘 보진 않아요. 왜냐면 3학년 때 공부해야지 왜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자소서를 쓸 때 스토리텔링이 완성은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1, 2, 3번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봉사를 통한 뭐 사회협력과 관련돼서 본인이 잘한 걸 써보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쓸 게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고3 때 동아리나 이런 부분으로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한 1월 중순쯤 해가지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전체 자소서를 쓰게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따로 이사님이 자소서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커버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3학년 1학기 내신이겠죠?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 대부분 인서울 4년제랑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40%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이 고등학교 2학년 한 학기 시험 전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죠?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고 특히 정시 쪽이 아니라 수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수시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거에 되게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1 때는 좀 정신을 못 차렸어도 올라가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대학에 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플러스 점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은 2학년 기말의 2학년 성적에 비해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당연히 겁나 어렵겠죠. 이 사실을 모르는 애들, 웬만큼 상담 받아보고 이런 애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시점서부터는 이제 개나 소나 다 공부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다른 애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연계교재가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시중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2월 초에 보는 2월 초서부터 판매가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그 전에 데모 버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확인차 해서 보내는 버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데모 버전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바로 치고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제 학생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데모 버전 보고 바로 시작할 건지 결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영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 겨울방학 시즌에 꼭 해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연계교재를 얼만큼이나 끝내놓냐는 거고요. 일단 교화고하고 지산고는 수능 특강은 무조건 한 바퀴 다 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도견이 조금 달라요. 일단 교화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간 때 수특, 기말 때 영도견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나갈 것 같고요. 지산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또 수능 특강 영어 가지고 1학기 내신을 다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영도견을 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일정을 다 잡았을 때 3학년 1학기 내신이 시작할 때쯤에 맞춰서 전체 2개를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규 진도로는 수능 특강을 4월 시작 전에 다 마무리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영도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신 특강이 6주거든요, 우리. 그럼 6주면 100분짜리씩 6주 해봤자 12타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12타임으로 영도견은 절대 못 끝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니키쌤하고 얘기한 게 영도견 특강을 하되 6주짜리가 아니라 특강을 완성하는 형태로 끝내는 것. 그러니까 특강비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6주에 못 끝내고 8주, 9주, 10주가 되든 영도견은 무조건 끝날 때까지 마무리 시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가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공지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요번 주 토요일 날 7시에서 9시에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 그리고 수시가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자소서 쓸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시 상담 우리 이사님이 전부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설명회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설명회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이 설명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시 지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이 시간은 절대로 시간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꼭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고3들한테 항상 해주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정규 나가는 단어 외에 선생님은 요걸 꼭 진행을 해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수는 좀 많아요. 1440개입니다. 그래서 1440개인데 항상 선생님이 처음에 욕심부리고 겨울방학 때 어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걸 조금 빡세게 돌렸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빡세게 돌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기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우리 단어장에 대해서도 암기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지금 선생님이 주는 이 관용 표현을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1학기 전에 돌고 2학기 때 한 바퀴를 더 도는 형태로 2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정말 수능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은 내가 단어 뜻을 다 알아도 이 관용 표현을 모르면 문장 해석을 못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인들, 영국인들, 캐나다 사람들, 호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관용 표현들이라 얘네를 익숙하게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연계 교재를 할 때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용으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과 덧붙여서 유의어나 관련된 어휘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바퀴 돌 때에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관용 표현 암기하는 것에 주력을 할 거고요. 두 바퀴째 돌 때서부터 그 관용 어휘와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암기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유의전을 시킬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자료를 줄게요. 그래서 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딱 하루에 12개씩 할 겁니다. 자, 한번 첫 장을 펴보세요. 자, 첫 장에 보시면 1번서부터 쭈루룩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표현이 수거적인 표현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동의어 및 연관 단어라고 해서 쪼르륵 나와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한 번에 같이 해서 단어 시험을 보고 이 표현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했더니 오히려 이 수거에 대한 암기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수거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예문들 있죠? 선생님이랑 하루에 6지문씩 이 오른쪽에 있는 예문 문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수거 암기가 그럼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다음 수업 때 선생님이랑 한 6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 해석 시험을 볼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단어 시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하게 되는 이 관용 표현들에 대해서 6문장씩 총 12문장 해석이 되겠죠? 12문장 해석이랑 단어 데이 2개씩이 합쳐져서 시험이 될 겁니다. 이게 일단 정규 시험 과정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속도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양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아서 다 따라와지면 이걸 양을 조금 더 늘릴 예정이에요. 일단 지금은 12개씩 그러니까 2페이지씩 해서 정리를 나갈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1번서부터 12번까지 해당하는 오른쪽 예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단어장 있죠? 자, 이 단어장 좀 봐보세요. 자, 이 단어장은 단어가 데이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데이 하나당 단어가 대략 40단어에서 50단어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개수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받았어요,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솔직히 데이 3개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또 3개씩 했다가 다시 돌고 이러는 게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는 딱 80개씩만 할게요. 데이 2개씩만. 데이 2개씩 해서 데이 2개의 단어 시험은 40개. 데이 2개의 단어 시험은 40개로 그리고 그 단어 시험 40개는 스펠 쓰는 건 없고 전부 다 뜻쓰기만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우리가 진행하는 기본 테스트는 여기 고3이죠? 그래서 관용 표현 12개 문장 그리고 단어 데이 2개씩 이렇게 해서 이 중에 40회 시험 보는 형태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트에 맞춰서 지금 우리 정규 진도 나가고요. 정규 진도가 지금 3학년 기출 모의고사로 한 달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학년 기출 모의고사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이제 그때 연계 교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따로 수능 에센셜이라고 해서 천일문 에센셜이라는 자료를 쓸 거고요. 500문장 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건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이고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돌아보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별도로 내줄 거예요. 일단 지금 요즘 나오는 수능 유형이나 여러분들 내신을 맞춰서 본다면 지금 요 시점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해석하더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요즘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좀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을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금 선생님이 준 프린트 요거 먼저 꺼내보세요. 자, 선생님이 준 프린트의 첫 번째 부분 먼저 가볼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의 첫 번째 단어로는 be on the point of ing라는 표현 나와 있죠. 당연히 우리 얘는 be about 투부정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배웠어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동의어민 연관 단어 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을 하시라고요. 일단 이 관용 표현을 먼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2번 봐보세요. No better than 투부정사라는 표현을 써서 동사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이 관용 표현이나 단어들은 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단어 뜻을 백날 알고 있어봤자 실제적으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거 시험을 보지 않고 문장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해석 싹 지우고 이 부분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에는 오른쪽에 나오는 이 단어 주석은 다 없어져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단어 주석 없고 딱 문장만 보고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o better than 투부정사라는 표현으로 동사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는 표현이었고 3번에 out of the roof, 원래 루프는 고리라는 뜻이죠. 근데 out of the roof는 고리에서 벗어난이라는 뜻으로 잘 알지 못하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자, 밑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얘는 뭐 워낙 많이 했던 애죠. cannot help ing랑 똑같은 뜻으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give a nod to라고 하면 뭐뭐를 인정하다, 승인하다. nod가 끄덕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알겠어 라는 형태의 끄덕임이니까 승인하다, 동의하다의 뜻이 되고요. 자, 밑에 reinvent the wheel이라고 하면 쓸데없이 애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reinvent를 써도 되고 그냥 invent를 써서 invent a wheel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용 표현들은 단어 뜻을 알고 있어봤자 관용 표현 자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문들 해석만 한번 쫙 해볼게요. 자, he didn't hear her knock. 자, 그는 그녀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And was on the point of saying. 그리고 막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something을 수식하니까 serious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serious, 심각한 어떤 것을 about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밑에 I know better than to believe 라는 표현을 써서 no better than to 부정사는 동사까지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세요. 나는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Everything he talked about, 그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3번은 자, the executives of the company라고 했죠. executive라고 하면 명사로 쓰여서 간부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the executives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간부들은 knew,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what was going on,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온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고온이 수거로 진행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most employees,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were completely out of the loop, 거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은 I'm afraid I have no choice but to endorse his proposals 라고 했죠. 자, I'm afraid는 두렵다라는 뜻도 있고 유감이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내가 have no choice but to endorse 라고 해서 지지하다, 보증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의 제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지지한다야 안 한다야? 지지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I'm just waiting for the board of directors 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just, 그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for the board of the directors, 우리 board는 위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board of directors라고 하면 감독관의 위원회라고 해서 이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to give the nod to니까 승인하다. My suggestion, 나의 제안을 승인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자, I have had a lot of experience.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changing a flat tire. 우리 flat이라고 하면 원래 평평한이라는 뜻이죠. 원래 타이어는 새 거인 상태로 오게 되면 타이어 자체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곡이 평평해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flat 타이어가 펑크난 타이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펑크난 타이어를 바꾸는 것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don't have to reinvent a wheel이라는 표현을 써서 쓸데없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Every time my tire blows out, 내 타이어가 빵꾸가 날 때마다 쓸데없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요. 자, 먼저 7번째 단어는 bring up. bring up은 우리 워낙 많이 봐왔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양육하다, 기르다 라는 뜻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8번에 sweat the smell stuff라는 표현을 써서 sweat 자체가 땀 또는 땀을 흘리다죠. 그리고 땀을 흘리는 건 일단 외국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의미상 노력하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sweat the small stuff라는 표현을 써서 사소한 일에 속 태우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9번에 abide by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뭐뭐에 의해서 지키다, 따르다, 고수하다. abide 자체가 자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abide by가 뭐뭐를 지키다, 뭐뭐를 준수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the only game in town이라고 하면 가장 괜찮은 것 또는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게임 자체에 게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냥감 또는 유용한 것이라는 명사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be possessed of는 뭐뭐를 소유하다. possess 자체가 소유하다고 수동태가 되지만 뒤에 of가 붙으면 뭐뭐를 소유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concentrate on은 뭐 워낙 많이 했던 애니까 볼 건 없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문장 해석 가봅니다. 자, 먼저 bring up a raven이라는 표현을 써서 갈가마귀를 길러라. 명령문 뒤에 end면 그러면이죠. 그러면 it will peg out your eyes. 그것이 너의 눈을 파낼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속담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두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주의해라 이걸 얘기하는 속담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는 don't sweat the small stuff라는 표현을 써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찰스야. It's just a false rumor. 그것은 그저 잘못된 소문이다. 자, 밑에 our behavior and attitude. 자,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must abide by 자체가 뭐뭐를 지키다라고요. 그래서 must abide by 뭐뭐를 지켜야 합니다.
social and ethical norms,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규범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밑에 before television set, 자,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 the radio was the only game in town, 라디오가 가장 괜찮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부분에 everyone, 모든 사람들, from poor to rich,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must be possessed of, 뭐뭐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be possessed of를 딱 보자마자 소유하다라고 해석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유되어진다,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속도도 그렇고 문장 해석 연결력도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만 합니다. 뭐를 도덕적 그리고 인터랙션 지적인 능력들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what we must concentrate on,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is to come up with,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come up with가 생각해내다. a new solution, 새로운 해결책을 to eliminate the external dangers라고 했죠. 이 external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그래서 외부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시험 볼 때 무조건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 보고 나서 단어 시험지만 채점을 하고 이 해석한 시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걷어서 선생님이 채점을 할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독직해로 문장 해석을 외우거나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수요일날 12지문에 대한 시험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용할 독해 교재예요.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 구성은 8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솔직히 지금 막상 이걸 시작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어는 지금 시점서부터는 쉬운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고3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3 모의고사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도 요 모의고사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선생님이 전체 지문 해석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솔직히 전체 지문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고3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난이도나 지문 길이 때문에 지문 하나씩 꼼꼼하게 해석하려면 아마 1시간에 2지문에서 3지문밖에 해석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체 지문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항상 먼저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틀렸는데 내가 틀린 이 문제는 다른 애들은 많이 맞췄다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개별 시간을 잡아서 선생님이 따로 보충을 좀 해줄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번에 수능과 관련돼서 모의고사 관련된 스킬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55분까지 10분, 12분 정도 쉬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1회를 50분 동안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일단 55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왜 뭐지?